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화를 분출하는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또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의 상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 부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뭐 인생에는 선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군대에서 이제 자기 선임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다 합쳐서 상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직장에서 우리나라에서 2천만 명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700만 명, 2,7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상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기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30대 마음을 다독이는 문장 이란 책에서 저자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나중에 따서 이제 변호사 한 그런 30대 여성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분이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야기하고 제가 그런 대처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화를 분출하는 상사. 문제는 내 상사의 화였다. 이 저자가 이야기한 거죠. 30대 그 저자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사업부 총괄 임원과 사이가 틀어지면 나쁜 감정이 온몸으로 뿜어져 나왔고 그 불똥이 나에게 튀었다. 상사하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전략기획 업무를 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일도 힘들었지만은 그 상사가 화를 많이 냈다는 겁니다. 뭔가 일 안 되면 자기한테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내고 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입을 닫고 소통을 중단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억울한 마음에 회의실에서 벽을 보고 운 적도 있었고, 허구한 날 부모님과 당신 남자친구, 현재 남편이랍니다. 남자친구에 전화해서 못해 먹겠다고 욕을 했어요. 남편이 자기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내가 나중에 아내가 됐죠. 근데 이 저자가 30대 여성입니다. 30대 직장 여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제 죽겠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장이 뒤틀리듯이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아팠던 거죠. 식은땀 흘리면서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CT 찍었죠. CT 찍었는데 CT상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근데 아마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가를 내고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상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괜찮냐? 뭐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서 이제 괜찮냐 물어보면은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업무에 필요한 자료 취합을 요청한 거예요. 자, 누구님, 괜찮아요? 그래서, 예, 좀 괜찮습니다. 뭐 죽는다고 그럽니까?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 업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를 취합을 해달라. 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청을 했는 거예요. 이 저자가 30대 여성분이, 30대 직장 여성이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게 됐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이제 1년 후, 그리고 나서도 또 1년을 버틴 겁니다. 이야, 참 직장생활 어렵죠. 그렇게 죽을 것처럼 해서 입원도 하고, 근데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챙겨달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상사도 뭐 바빴겠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사가 나한테 계약 연장 요청을 했답니다. 1년 후에. 같이 일해보자고 요청했지만 나는 결국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상사를 떠났다는 거죠. 여기 보면서 자, 여기 대응하는 방법들 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상사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일 수 있고 그게 그런 습관일 수 있다. 그것마저 그런 습관을 이제 상호 형성하면 안 된다. 이건 제가 적은 거네요.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것은 이 저자가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어디까지 참을 수 있고 참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버티는 것도 끈기도 중요하지만은 필요할 땐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판단력을 통해 한 상황 종료도 필요하다. 자, 상사의 리스크가 왜 제일 큰 리스크인가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상사가. 상사를 내가 선택하기는 어렵죠. 뭐 그것도 뭐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사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리스크고 어려움입니다. 자, 첫째가 이제 버티는 거겠죠. 버티면서 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상사를 떠나는 거고, 뭐 그렇게 있겠죠. 새 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떠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준비하면서 그 동안의 기간을 보내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인드라는 겁니다.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상사가 잘못할 때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버티면서 가져가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상사가 뭔가 야단을 치고 상사가 나한테 화를 분출하고 이랬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이 아니죠. 상사가 잘못된 거죠. 많은 경우에 그럴 경우는 원인이 뭐냐? 상사가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피터의 법칙처럼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사가 이제 무능해진 거예요. 그 포지션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부하 사원한테 그 화로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못 견디니까. 자기가 못 견딘다는 그런 표시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한두 번 받아주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서 상습적으로 나한테 이제 그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저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이게 반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자, 제가 후배들한테 가르쳐 준 말이 있습니다. 상사가 막 야단칠 때, 그때가 이제 택도 아닌 일로 야단을 치면은 뭐 그거는 뭐 그렇겠지만 간혹 가다가 내가 좀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될 때, 택도 아닐 때도 그렇고 내가 좀 잘못했던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이. 또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상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나를 야단치면은 속으로는 니는 잘못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제가 주로 상사할 때 이야기한 거죠. 니는 잘못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라.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교류 분석에서 배울 때처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구나. 똑같은 성인으로서 이 사회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직장 상사가 나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아들의 역할을 해줘야지. 아들과 딸의 역할을 해준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런데 좀 정상적으로 이제 화가 이렇게 누그러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간에 성인 대 성인으로, 한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 이런저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니까 그런가요?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괜히 화냈네. 뭐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들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게 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잘못했을 때 그런 방법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적을 했을 때 미갈이 왕이 채통머리 없이 어디 그 사람들 앞에서 날뛰고 그래요. 뭐 옷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뛰었다. 그런데 내가 사람 이 계집종한테 내가 너한테는 무시 안 당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그 자녀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 잘못했을 때
나단이 야단을 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내가 하나님한테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죄 짓고 다 잘못되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렇게. 우리 형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형은 잘못 많이 저질러서 자기만 혼자 죄인인 줄 알았는데 다 죄인이구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들으실 때는 기분은 좀 안 좋으시죠. 우리가 들을 때도 형이 제일 나쁜데 그때 그렇게 생각되죠.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하시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다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를 가 쳐라. 그랬더니 우리 형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이다. 그렇죠. 형은 자기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형은 그 죄의식을 많이 내려놓았죠. 그래서 예수님, 혁찬아,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 거죠. 사람 다 잘못한다. 너는 잘못 안 하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채택한 방법.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하라고 했던 거는 이런 방법이고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방법인데 따라 하실 분만 따라 하십시오.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상사가 야단칠 때 내가 그걸 잘못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여지를 줬으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야단을 맞는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게 내 개선에, 내가 더 나아지는 것에, 내 진보에 내가 그 계기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야단치는 거를 더 증폭시켜가지고 그 감정을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럼 내가 더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지. 그럼 잘못을 고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야단쳤을 때 내 스스로가 내가 문제야. 그런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몸 주고 산 가치 있는 사람이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옷에 작은 게 묻었다. 손에 작은 게 묻었다는 거죠. 몸은 다 모욕도 다 했는데 손에 작은 게 묻었다. 상대방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다. 이 손에 묻었는 게 더럽네. 그럼 내가 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강한 거죠. 그래, 나는 온천하보다 더 귀해. 왜? 예수님이 무한천하의 주관자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좋아하시잖아. 나는 그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예수가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명확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내가 잘못하면 안 되지. 그 잘못을 크게 증폭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혁찬아, 네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잘못하냐.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데 그건 이제 보통은 자존감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은 특히 더 그렇죠. 그걸 이제 또 상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 말 들어라 이런 거니까 그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스스로는 정말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자꾸 더 개선하고. 내 마음만 위로하려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또 내가 발전하려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걸 도전해 보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나중에 더 되면은 마지막 방법들은 그러한 상사들을 이제 하고 그 경지가 이제 더 올라가면은 상사가 힘든 겁니다. 내가 그러한 상사를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삼성에 처음 입사할 때 입문교육 받을 때 창조관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상사가 만약 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떠난다, 회사를 떠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그때 조의 결론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주도해가지고 저도 같이 참여해서 결론을 만들었죠. 그 상사를 내보낸다. 그런 것들이었죠. 왜? 잘못은 상사가 했는데 이 조직을 위해서는 상사가 잘못했는 사람인데 그때 젊은 신입사원의 패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내가 나가지는 않는다. 왜? 내가 있으면서 개선한다. 그게 이제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나로 인해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상사로 인해서 힘들지는 않겠다.
뭐 실제로 뭐 그렇게 살았었어요. 왜? 많은 상사들이 저를 좋아했었어요. 저는 상사의 말을 뭐 99% 듣는 사람이니까요. 그럼 어떤 1% 내 그 신앙에 비추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키시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를 바꾸시고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드문 경우지만은 그러나 한 번씩 그렇게 했었죠. 긴 세월 동안에 그런 게 있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 상사가 다른 쪽을 통해서 하고 다른 회사로 하고 그렇게 했지. 저의 그런 말들을 존중해 줬죠. 존중해 주면서 좋은 상사분들하고 같이 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상사하고 일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피에터의 법칙처럼 무능해질 때까지 자기가 승진하듯이 자기의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야 됩니다. 포지션 이상으로 자기가 포지션이 더 높으냐, 내 역량이 더 높으냐, 내 역량이 포지션보다 계속 더 높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는 포지션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역량이 내 자신의 역량보다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노력해야 되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엔 다시 내 역량이 높아지고, 그럼 다시 또 포지션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여기 있을 때는 평안하게 하는 거죠. 역량 중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스킬도 있죠. 사람들하고 접하는 거, 상사하고 접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대인관계 스킬이잖아요. 인간관계 전문가니까 상사하고 접하는 것도 전문가죠. 순수한 마음에 상사를 이 공동의 목적,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거, 뭐 건강, 즐거움, 편리를 추구하는 제일 좋은 생활문화 기업이 되는 거. 그래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에게 기여하는 것. 물심양면으로 사원들을 지지하는 거, 지원하는 거.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그런 회사의 사장은 정말 수지 맞는 일이 아니다. 이나모리 가조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편안해지는 거죠. 상사하고 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일도 자기가 넉넉하게 하는 겁니다. 일을 잘못하는 건 아니죠. 일을 잘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되면은 직장생활도 편안해지고 자신의 삶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사하고 어떤 대하는 방법들. 화가 많고 막 나한테 짜증내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사들하고 대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상사들 관련해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